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릴 텐데요. 이슈 썰앤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란 하늘 위로 따오기들이 날아오릅니다. 답답한 울타리를 벗어나 힘찬 날갯짓을 이어갑니다. 금빛 보리밭 옆에서 쉬고 있는 따오기는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바깥 풍경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창녕군에서 키워낸 따오기가 야생으로 방사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따오기 40마리가 자연품으로 돌아갑니다. 네. 정말 그립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애정이 왔었죠? 많았던, 네, 좀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기도 한데 네네. 한반도에서 멸종돼서 정말 저희가 동요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따오기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자연으로 이렇게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어떠셨어요? 고 기자가 1차 방사 다녀왔고 네. 제가 2차 방사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지난해 40마리 방사를 했고 올해도 40마리를 방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따오기가 멸종된 지 40주년이 된다고 해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따오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에만 있었으니까 안에서 이제 물론 괜찮은 방사장들이 많이 마련이 돼서 많은 연습을 했겠지만 좀 이 중에서도 좀 건강하고 적응 잘하고 사회성 좋고 이런 애들을 뽑아서 네 40마리를 지금 방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방사된 따오기에는 다리에 이제 위치 추적기 좀 달아가지고 계속 감시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가락지도 부착을 해서 이제 또 첫 번째 방사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사한 그 친구들도 함께 잘 관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 이제 따오기라는 새 자체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새여가지고 이번에 방사할 때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방사를 시켰고 원래 방사를 할 때는 암수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방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암수 비율을 1대2 그러니까 암컷을 한 마리 할 때 수컷을 2마리 이렇게 방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암컷이 조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수가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지난해 이제 방사했던 그 따오기들이 이제 알을 낳았는데 암컷이 알을 낳았는데 다 무정란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정란을 낳았으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복원하는 것 자체가 자연에서 어떻게 번식을 해가지고 그 세대를 이어가는 게 목적인데 무정란이면 이제 새끼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번식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라서 아예 이제 이번에는 그만큼 이제 비율을 좀 조절해가지고 새끼들을 낳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려서 따오기 우리 흔히 봤는데 이 정도였어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9년도에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발견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한중 정상회담할 때 중국에서 4마리를 우리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걸 이제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이제 증식 복원에 성공을 했는데 2017년까지 했던 건 100% 인공 부화를 성공시킨 거고 최근에 이렇게 이슈 각광받고 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첫 자연 부화에 성공해서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뭐 어떤 창녕군의 복원 노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아직 ING 형태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해 야생 방사했던 우리 따오기들의 생존율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먹이도 주며 꾸준히 관리해온 덕에 지난해 방사한 따오기의 생존율은 70%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보다 2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야생 방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개척기에 있는 상황이고 번식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개척기가 대단히 짧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 복원의 성공 목표까지 좀 그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초기 생존율이 사실상 좀 낮다고 해요. 그 따오기를 복원했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 그러니까 10마리를 방사했을 때 3마리, 4마리 살아남는 게 고작이었는데 저희는 한 70% 정도 지금 생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70%면 선방이 아니고 굉장히 2배 수준이면 되게 잘한 근데 거죠.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초기 정착이 이렇게 좋았다 갑자기 막 집단 폐사하거나 이런 그럴 수 있죠. 말이 씨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퇴퇴하셔야 됩니다. 퇴퇴해야겠네요.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이 방사선 따오기 중 2마리가 일단 부상으로 구조를 했는데 잘 치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마리 말고 13마리는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폐사를 좀 했고요. 이 원인이 뭐 자연사 아니면은 이제 천적들이 많잖아요. 그런 피습을 당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남도가 이 따오기를 제대로 또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방사하고 나서 그냥 감시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살 수 있는 여건을 또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대책도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해 방사선 따오기 아까 40마리 중에 25마리면 사실은 굉장한 성과고 네, 더 큰 성과는 이 대부분 이제 창녕군 주변인 밀양, 합천, 경북 고성군, 네. 구미까지 이렇게 행동 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다는 심지어 강원도 영월까지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게 오히려 그 70%보다 더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네.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환경에 적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원래 원산지가 광주입니다. 광주인데 원산지. 네, 이제 사실 경상도에 방사된 지가 16년째인데 저는 이제 그 생존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번식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무슨 그 우리 생태계가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환경인데 이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녕군에서는 지금 2029년까지 지금 한 30마리 정도 야생에서 살아남다면 나중에는 한 3,000마리 이상 될 거다.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사실은 뭐 멸종 위기 단계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기 가장 큰 핵심이 이제 번식인 거죠. 자연 상태에서 번식. 요거만 조금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목표가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어쨌든 새끼를 자연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번식을 한다는 것만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멸종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따오기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과가 좋은 거에 대해서 창녕군이 또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창녕군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까지 날아갔다긴 했지만 이 따오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남는다는 건 아직 우리 환경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주변에 따오기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좀 창녕군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친환경 벼농사 짓고 그다음에 볏짚을 보통 이제 수거를 하잖아요. 다른 데 사용한다고. 근데 그대로 볏짚을 놔두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이나 화학비료도 쓰지 않고 또 아예 그냥 논을 조성을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따오기가 쉴 수 있는 공간,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오기들을 정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서식지 관리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네.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습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습지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습지의 수원이 되는 둔벙이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 둔벙이 옛날에 논에 그 물대기 위해서 네.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있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습지였잖아요. 요즘은 뭐 콘크리트로 쌓고 하는데 그렇지 네. 않고 아직도 경상도에는 저 둔벙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경상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전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시급하고 네. 또 둔벙 같은 종류의 수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골프장도 농약 안 쓰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골프장 안에 있는 둔벙 같은 경우는 농약을 쓰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시냇물 따라와서 습지로 들어가고 우리 하천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꾸준한 연구로 정말 오랜 시간 이후에 이러한 성과들이 막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따오기들이 자연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따오기들이 좋은 소식들을 많이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꼭 번식에 성공하길 네. 우리 교수님처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 썰앤썰 각자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늘 준비하는 자세. 네.
따오기가 살아나면 인간도 살아난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새 한 마리 그걸 보고 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 그 뭐 없는다고 내 생활 지장을 받은 것도 없고 따오기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저는 생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따오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만큼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살아나면 인간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오늘 먼저 한번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아까 했던 말인데 이세를 기다릴게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네.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에게 이 말 좀 하겠습니다. 네. 방사에 성공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폐사에 우려가 있으니까 끝까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야 돼. 근데 꼭 나중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아, 오늘 훈훈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데요. 뭐 아무쪼록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이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한 줄 평을 참신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저희가 준비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